20대 대통령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의 정책 대결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와 관련된 정책이 관심을 끄는데요. 후보들의 주요 경제 공약은 어떤 건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부동산 정책 집중해서 짚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처럼 국민들이 이 부동산에 이렇게 관심을 크게 갖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인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5월에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값이 6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게 12억 5천만 원이 넘거든요. 두 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오른 원인부터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됐던 이 영향이 컸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고요. 부동산 시장을 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수요를 억제하고 수요를 분산하고 공급을 늘리는 이런 방안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에서 썼던 거는 거의 수요 억제 체계만 집중을 했던 면이 있어요. 그 뒤늦게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누가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는 빵이 아닙니다. 그렇게 빨리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수요 공급의 문제가 많이 무너져 버렸고요. 거기다가 뭐 시장의 필요 이상으로 개입한 정책들까지 나오면서 많이 시장이 혼란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선 후보들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이런 가정을 하고 공약을 내놓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요를 억제했던 정책에서 벗어나서 두 후보들은 이제 공약 늘리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본시장 공약을 지난주에 사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거 했을 때 좀 비판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자꾸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하냐 했는데 간단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두 후보의 공약이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예. 이 부동산 공급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두 후보 모두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 이런 데에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3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해서 둘 다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 있어요.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민간주도. 이런 네. 쪽이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년을 겨냥한 대책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다 이제 청년들에게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런 공약들을 내놓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공약이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화된다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문제는 이것이 실제화될 수 있느냐겠죠. 첫 번째로는 재원 문제가 있습니다. 예. 어떤 공급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 이 부분을 두 후보 모두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예요. 그래서 주택 공급을 계속 늘렸을 때 나중에 이 많은 공급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또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도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심상정 후보는 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투기 근절에 집중하겠다 이런 공약이고요. 안철수 후보는 반값 토지 임대부 안심주택으로 내 집 마련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는데 네. 후보들 모두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겠다 이런 네네. 이야기를 했죠. 지금은 현행 300%가 최고로 돼 있고요. 이걸 500%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면적에서 용적률을 높였을 때 그만큼 많은 가구를 지을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나니까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더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이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만들어지는 주택들이 생길 텐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민간이 그 수입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양쪽 모두 그 무주택자들에게 이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놨는데요. 다만 좀 살펴볼 필요가 여기도 있겠습니다. 이 용적률을 높이면은 당연히 재건축 수요는 늘어날 겁니다. 예. 근데 같은 공간에 주택이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은 교통, 학교, 병원 이런 인프라,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런 것들은 신도시가 많이 겪었던 문제들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게 재건축 연한 30년이 다가와서 이런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30년이 지나면 이 주택들도 노후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주택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조금 걸러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공약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문재인 정부의 수요 억제 가운데 핵심이 세금 그리고 규제를 강화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대출 규제 네. 강화. 근데 지금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은 그 부분이 전형적인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들이었는데요. 일단 두 후보가 같은 듯 다른 듯한 정책을 좀 내놨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세수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토지이익 배당이라는 제도를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는 세금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심상정 후보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거 그냥 세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국토보유세라고 부르는 건데요. 여기다가 보유세 실효세율을 0.17%에서 1%까지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부동산 세금을 강화한다 예. 이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거나 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도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와 완화 양쪽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확실히 완화 쪽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단은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랑 통합하고 통합 이전이라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특히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세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 이런 약속도 했습니다. 또 하나 공시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사실 필요한 정책이긴 했지만 너무 빠르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도 생겼는데요. 이 공시가격을 2020년 그 수준으로 올해 공시가격을 되돌리겠다 이런 약속도 했습니다. 또 대출 말씀도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계속 대출 문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가계대출을 줄여야 되는 건 맞지만 예. 또 그만큼의 부작용도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두 후보 모두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의 규제를 조금 낮춘다 이런 공약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재건축 재개발할 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네. 교통 문제가 참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공약 나왔습니까? 사실 저도 신도시에 살고 있고요. 신도시 취재도 많이 나가봤어요. 신도시 사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가볼 때마다 느끼는 게 대체 교통 문제를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설계를 했나 예. 이렇게 생각이 드는 곳들이 꽤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해결되긴 하지만 어찌됐건 문제가 있는 것들은 사실인데요. 두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는 G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죠. 이걸 중심으로 한 공약들을 내놨습니다. 근데 사실 좀 비슷해요. 그래서 예.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GTX A, B, C 노선의 속도를 높이고요. A 노선과 C 노선은 연장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두 후보가 지금 비슷하게 내놨는데 D, E, F 세 개 노선을 새로 예.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진행되지는 않고 집값만 높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만 볼 일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국민이나 참 편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는 있는 거고 국가가 그걸 책임져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같이 교통 인프라가 좀 부족하고 이럴 때는 제대로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이건 좀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싶고요. 예. 대신에 그런 집값만 올리는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잘만 진행된다면 좋은 정책일 것 같은데 지금까지 많은 철도 계획이 그랬듯이 정말 공약대로 제대로 진행될지는 조금 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운데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게 바로 임대차 3법이었잖아요. 네. 두 후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2020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통과를 시키면서 전세난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이런 부작용은 일시적인 부작용이다. 그리고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입장에 더 가깝고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지금 계약 기간이 2년 그리고 플러스 2년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원래대로 2년으로 되돌리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올해 7월이 되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한번 끝나게 돼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지지난해 같은 심각한 전세난이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에 대해서는 빨리 결론을 내리고 정부가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